뭐 많은 언론은 비명 행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사라니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당원들로부터.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했던 짓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이 77.77%나 지지했던 이재명 당대표를 홀대하고 그 썩어빠진 언론에 기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준엄한 심판을 당원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 이상은님, 김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사실 제가 지지했던 분 중에서 조상호 변호사 빼고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래요.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또 이건 친명 유튜브가 공천한 거다. 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염려가 드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역 의원 몇 명을 떨어뜨렸어요.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은 알아주시네. 김용민이가 노고가 많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는 장래가 유망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한다면 아주 큰 일을 맡을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사실은 지난번 금천구청장 선거도 나왔다가 안 됐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다가 이제 경선에서 멈추고 말았는데 저는 뭐 원인이 하나라고 봅니다. 상대편인 최기상 의원 이분이 그 뭐 반명, 비명 그리고 수박, 낙엽 이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굉장히 조용한 양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딱히 그 심판을 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조상우라는 그런 인물은 굉장히 에이스급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정치인인 건 분명한데 이 현역 의원의 벽을 넘기란 쉽지 않은 가운데서 현역 의원이 그다지 또 이렇게 주목도 받지 않고 또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도 없다 보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나 조상호의 어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 능력 이런 걸 따지면은 장래가 아주 창창합니다. 저는 뭐 다른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참 아주 대단한 밤입니다. 이번 그 경선이나 뭐 본선이나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이 안 되는 막말 후보 김용민이를 날린 민심이 거룩하고 또 위대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없는 그리고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치인들 이분들을 이제 일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번 경선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던 윤영찬 의원 경기도 성남 중원 이수진 의원에게 졌습니다. 그 이수진이 판사 출신 이수진 말고 비례대표 노동계 출신 이수진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겼습니다. 자, 하위 10%에 해당되면은 경선 득표에서 30%가 깎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구 첫 도전인 이수진 의원에게 이렇게 패한 것 같아요. 윤영찬. 그래요. 그리고 강병원 서울 은평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광온 의원이 졌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에 실패했어요. 청주시 상당구. 세상에 이강일 예비 후보와 맞붙었던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명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둘 다 자빠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광진갑에서는 JTBC 앵커였다가 지난 대선 국면에 민주당에 입당한 이정헌 전 앵커가 이 친낙계, 친문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친낙계, 친이낙연계 전해숙 의원을 이겼습니다. 자, 이정헌 앵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대선 이후 2년 동안 저하고 변희재 씨가 주도했던 좌우 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서 거리의 투사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부지런히 시민들을 만나고 윤석열 퇴진의 어떤 시대적 대의를 세상에 알리면서 더욱더 강력한 야당 정치인이 됐어요. 이번에 광진갑에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광산갑에는 현역 의원이 이용빈 의원입니다. 이 양반 대표적으로 비명보다는 반명에 좀 더 기운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호남 지역 친명 출마자 12명 추천 명단을 올리더니 치졸한 민주당
텃밭, 호남의 창피한 현실이다. 이렇게 반어법을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가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빈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이 승리했습니다. 이용빈이 떨어지고 박균택이 됐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비명 정치인의 그 종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통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용인 수지 지역에서 당내 대표적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정춘숙을 누르고 이겼습니다. 예, 그래요.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참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거의 뭐 성역이었습니다. 성역이었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는 거의 그들이 득세를 해서 거의 뭐 당내 남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거 하면은 바로 날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에 2월에 김용민이가 KBS 2 텔레비전 거리의 만찬에 진행자로 나서려고 했다가 이 페미들이 2004년 그때로부터 16년 전 제 발언 갖고 한번 총선 때 재미 봤잖아요.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김용민을 막말 정치인으로 만들어 놓고 낙선하게 만들었던 그 이슈를 다시 가져와서 어떻게 공영방송 KBS에서 김용민 따위의 막말 정치인이 막말 인사가 방송 진행을 할 수 있냐라면서 그 페미니스트들이 저를 이렇게 코너에 몰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날아갔죠. 그 뒤에 싱글벙글쇼 하려던 정영진은 막말한 바가 없었거든요. EBS에 까칠남녀 나가가지고 발언한 것 이걸 갖고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정영진을 방송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있었죠. 정말 페미들의 대잔치였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2대남 3대남의 외면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대남 3대남으로부터 집단적 비토를 당했고 그 이듬해 있었던 대선에서 또 0.73%포인트 격차인데 결국 2대남 3대남이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감을 가졌다면은 이렇게 졌을까 싶었어요. 특히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유튜브를 담당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페미 유튜브에 나가는 거를 반대했대요. 닷페이스 같은데. 그런데 나가면은 2대남 3대남이 다 등 돌린다고 그렇게 그냥 호소하다시피 막았는데 이재명 대표 손 붙잡고 그 닷페이스 끌고 나간 사람이 정춘숙이었어. 정춘숙이가 그래놓고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당이 혁신을 안 해서 진 거라고. 야, 진짜 그때 빡치더라고. 내가 책임지고 정춘숙이는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인 이 병에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김용민이가 민주당 다시 들어가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과연 올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 설주환이라고 지금 개혁신당 간 그 사람. 그 사람이 좀 민주당 쪽에서 기웃거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할만한 사람인가? 쓸만한 사람인가? 알아봤는데 안철수 쪽에서 또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부승찬이라는 에이스가 온다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정말 반갑고 행복했던지 오늘 드디어 이제 정춘숙을 탈락시켰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보람찬 그런 오늘 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정춘숙 씨, 억울해할 거 없어. 대선 때 패배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이야.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페미 정치를 민주당 안에서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야당이 된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또 나올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춘숙 씨 이번에 쉬게 해서 보람이 넘칩니다. 자, 그리고 저기서 얘기 안 한 사람 있나요? 박광온 떨어졌지. 전해숙. 노영민 다 얘기했네요. 예.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77.77% 당원의 뜻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당인으로서 지키고 검찰 정권에 맞서야 하는데 당대표를 흔들고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정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재명을 부정하고 하는 자기 정치는 그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당원들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개딸 타령, 친명 타령하면서 당원 모욕 주기에 앞장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이고
당원들에게는 비우호적인 언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그냥 그 언론하고 친하게 지내. 그저 민주당에서 정치하지 말고. 자, 정춘숙 씨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 당시에 이 기회를 노리고 민주당 내 페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그때 시사인인가요? 거기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박원순 시장의 동지였어요. 박원순 시장이 뭐 어마어마한 페미니스트 아니겠습니까? 남페미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 때 페미들이 굉장히 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죽으니까 막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야, 너희들이 인간이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야. 짐승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들이받는 건 아니지. 근데 지금 망인이 된 사람이야. 살아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친했던 사람들이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뭐 사건의 그 전말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박원순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지. 아주 부관참시를 했지. 야, 너희들이 인간이냐? 야, 대한민국 패미들 한번 얘기해봐. 너희들이 인간이냐고. 야, 무섭다. 무서워. 사람이 죽었고 유가족이 피울음을 흘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야, 너희들이 인간 맞냐? 와, 이런 괴물들 난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놓고 사건의 CCTV를 가려야 한다 이 말도 2차 가해로 만들어버리고 박원순에 대해서 떠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얘기해도 2차 가해고. 아, 이런 진짜 미친 것들이 다 있어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파시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들하고는 열린 사회에서 소통할 수가 없는 상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선미 단수공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은 말이죠. 페미들한테 욕을 먹는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 그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하고 있다라면서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본인 자신도 사실은 그 동네에 강동구에 이제 부동산 복덕방 들어가면은 거기 모여있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 잡아먹는 정치인이라고 막 비난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진선미 의원을 제가 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옹호할 일도 없어요. 그 양반은 뭐 친하지도 않은데. 다만 그도 레디컬 페미니스트처럼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정춘숙이나 뭐 권인숙이나 뭐 박성민 박지연 이런 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원 얘기도 좀 해볼까요? 강병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 전에 그 3월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보고. 근데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그래서 강병원 별명이 가결 유다가 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결 유다. 예, 그래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 반명계에 속하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할 때, 지금 당대표를 흔드는 이런 정치가 과연 가능한가? 이 은평의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은평의 당원들이 또 그렇게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강병원 씨는 억울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읽으면서 당대표를 능멸했던 거는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완전히 조롱한 겁니다. 조롱한 거예요. 예. 자, 그래 놓고는 또 지금 당 지도부한테 왜 나는 단수공천 안 시켜주냐? 왜 김우영이하고 경선을 붙이느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이고, 경선 안 했으면은 강병원이 너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 거였네. 날로 먹으려고 한 거였어.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김우영이가 웬 말이냐 이랬단 말이죠. 홍익표 원내대표 경고합니다. 당신은 원내대표입니다. 당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 국면에서. 강병원이가 의원이니까 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나요? 근데 왜 임종석의 이익을 대변해? 임종석이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개파의 정치인으로 전락할 것 같으면 원내대표 하지 마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박광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 때 공보단장, 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언론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터무니없이 공격하거나 과도하게 공격하면은 언론인 출신 아니에요. MBC 보도국장 출신인데 그 언론사 기자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그렇게 뭐 압력이라면은 좀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언론을 상대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공보단장의 역할인데 이 사람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당시 공보단에 있었던 분들 얘기가 회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뭘 하자고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비명계가 밀어가지고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그때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으면은 자기가 정말 이재명 대표 감옥 가게 할 상황을 만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지. 난 이번에 이 양반이 설마 출마 안 하겠지 싶었는데 출마를 하더라고. 예. 아니 사실 당대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당원들이 정말 멘붕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불출마 사유가 분명한데 또 나왔다가 이렇게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참 아주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염치로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출마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자, 윤영찬 더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민, 이원옥, 조홍천과 함께 탈당하려다가 자기 지역구 경쟁자 현근택이 자빠질 상황이 되니까 남았습니다. 남았더니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때 발표 현장에 있었던 이낙연 측근에게 승복하지 말고 나와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썰이 있었죠. 당시 동영상을 봤는데 목소리가 윤영찬이에요. 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확연히 드러난 건 아닌데 목소리는 윤영찬 목소리였거든요. 예, 승복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불복을 하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거의 탈레반 수준의 반명이다. 비명이 아니라 반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아니 김종민, 이원옥, 조홍천과 함께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모양은 모양대로 다 구겨지고 참 웃음만 납니다. 자, 노영민 얘기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친윤이지요. 친윤 맞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기 전 훨씬 전에 윤석열과 알았던 사이로 정평이 나 있죠. 윤석열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8월부터 문재인 정부 인사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왔을 때에도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 상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이제 내정자였죠. 아직 청문회가 열리기 전이었으니까 칼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극상, 항명, 쿠데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영민 씨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윤석열과 소통이 된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조국 백서를 쓴 고일석 기자가 한 말입니다. 네. 그러더니 나중에 손준성을 또 유임시키라면서 그때 고발사주 사건 불거졌는데 추미애 장관한테 그렇게 대통령 뜻이라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노영민입니다. 아무리 봐도 친윤입니다. 친윤. 네. 그리고 윤석열이가 정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등 이런 온갖 태학질을 일삼는 상황에서도 그를 대변했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야장창 떠들었고. 근데 정치를 안 하긴요. 검찰총장 중간에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됐고. 근데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던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먹히고 마는 이런 참 망극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노영민 씨입니다. 개혁하려던 검찰에게 정권을 내준 이게 마치 고구려 멸망의 주역이었던 연남생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보냈습니다. 우리 노영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결국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했던 그런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대선 직후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또 윤호중과 박지연이가 당 지도부였을 때 그때 충북지사 후보가 됐죠. 유능한 충북지사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결국 낙선했습니다. 김영환이한테. 예. 그때는 이제 하여간 당원들이 정권이 교체될 시기고 노영민이나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겠는가. 당시 김용민이가 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김용민만 욕먹었죠. 네, 그만큼 이제 당시에 이렇게 윤석열의 발호를 막지 못했던 책임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 제기했지만은 우리 많은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만 하여튼 온팡 다 뒤집어 썼는데 비난을 이제 국민들이 알 만큼 알았고요. 우리 민주당의 그 당원들도 민주 시민들도 알 만큼 알게 되면서 노영민을 이제 집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아직 강북을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박용진과 정봉주 두 사람이 이제 강북을 공천을 놓고 이제 결선 투표를 벌이는데요. 오는 10일에서 11일. 이게 언제냐? 10일에서 11일이면은 다음 주 일요일하고 월요일이군요. 일요일, 월요일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지금 이번에 1차에서 3명이 붙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50% 넘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선 갈 거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결선을 하게 됐습니다. 결선을 하게 됐는데 자, 근데 그 1차 경선에서 그 하위 10%에 속하는 바람에 박용진이 30%가 감산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60% 정도 득표를 해야 공천이 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50%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봉주와 박용진 둘이 이제 결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선에서도 이 감산이 되는가? 하위 10%에게 30% 마이너스 감산을 하는가? 예, 합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실하게 70%는 받아야 박용진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미 정봉주 지금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으로 통한 정봉주 전 의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박용진하고 정봉주가 그 관내에 지역구 내에 그 지하철에서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했는데 뭐 박용진은 썰렁하고 정봉주는 뭐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환호를 또 응원을 받더군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현장 분위기만 가늠하더라도 박용진은 이제 뒤늦게 11일 그쯤에 이제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이 공천된 것 같아요. 예, 거기 단수예요, 단수. 예, 경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현격한 격차로 윤호중에게 밀려가지고 아마 윤호중이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다가올 서울 강북을 경선 결선에서 큰 표차로 박용진을 응징해서 민주당원을 비루하게 만든 자에게 고배를 안겨줘야 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박용진의 문제는 뭐였냐? 이 사람은 말이죠. 당원을 바라보고 정치한 게 아니라 이 썩어빠진 수구 부패 언론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당원을 떠난 정치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박용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당의 그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당원들을 무시하고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정민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수구 부패 언론한테 잘 보여가지고 점수 따려고 했던 박용진, 우리 시민들이, 당원들이, 민주 시민들이, 민주 당원들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요. 좀 응어리가 막 치네. 그 박용진 하니까. 하여튼 오늘 아주 기쁜 밤입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참 즐거운 밤입니다. 네. 지금 또 보세요. 수박들이 다 떨어졌는데 박용진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결과일 겁니다. 이 여세는 결국 전해철도 아웃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도 하위 20%에 속한다고 하죠.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어. 예. 자, 어쨌든 참 이 다선, 중진 이 벽을 넘어서 새정치의 그 희망이 된 부승찬, 김준혁, 김우영,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정헌, 이수진 모든 분들에게 응원하는 바입니다. 예, 박용진 잠이 안 올 거다. 그날이 오면님. 네, 잠이 안 오거나 억울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박용진 다 네가 한 일이야. 네가 한 일의 총합이라고 그 결론이. 예, 억울해하면 안 돼. 누가 너 보고 이런 조중동에게 알랑대라고 그랬니? 누가 너 보고 이재명 디스하면서 이 정치하라고 그랬니? 누가 너 보고 당원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라고 그랬니? 다 네가 선택한 거야. 네, 그래요. 무서운 우리 민주시민들의 판단, 심판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제가 좀 공치사 좀 하자면은 이 친문 정치의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민주당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친문들이 이재명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제가 그걸 다 봐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근데 뭐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참 좋은 분, 품위 있는 분, 선량한 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문 인사들도 다 그런 줄 알아. 그 환상을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무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영향력이 축소되더라도 뭐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도 동접자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욕먹는 마음으로 이 당내 페미들의 이런 과도한 권력지향적 태도 질타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용민이가 밭가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감격에 젖는 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고민정, 윤영찬 다 좋아하셨잖아들. 문 대통령의 또 최측근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셨잖아. 제가 옳았다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했다. 뭐 이런 정도 평가받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옳으면 뭐 항상 옳겠습니까? 때론 틀릴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세력, 개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용민이가 칭찬하는 사람은 걸러 들으셔도 되지만 김용민이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경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동접자가 어이구 9,000분이네. 김용민이 혼자 방송하는데 9,000분이 넘었어요.